안녕하세요. 4월 14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영상을 못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랑 그제는 WTI 선물 그 트레이딩을 좀 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선물 매매를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간혹가다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정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좀 편하게 리스크가 적을 때 좀 제가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점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가가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상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판단이 좀 들어서 그때 그거 좀 하느라 제가 영상을 좀 미처 집중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크게 없잖아요. 증시가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증시가 좋을 때는 좀 이런 영상이 뜨문뜨문 올라와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일주일 중에 3영업일 정도는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 어느 정도 좀 영상이 못 올라오는 시점이 있더라도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는 최근에 월, 화, 수 이렇게 뭐 증시가 많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 3200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동향이랑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힘들었던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끝이 온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인들 선물 방향만 좀 확인한 다음에 반등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 장중에 한 선물 매수를 1조 정도를 한 시점이 있을 정도로 매수 쪽으로 강하게 지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선물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이 상방 쪽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상승이랑 하락이랑 종목 차이는 뭐 엄청나게 한쪽으로 확 쏠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최근에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는 가는 섹터만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SK랑 LG랑 합의를 하면서 최근에 2차전지 쪽이 좀 수급이 많이 붙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이 오히려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OSAT 영상 올려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하락이 나와가지고 에이씨 뭐야 이 사기꾼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때 오르는 섹터에서는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요. 현금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는 부분 좀 소외되는 부분 그 중에서 유망한 애들은 모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디스플레이 영상도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는 좀 반응이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서 제 영상 때문에 올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오를 만한 때가 돼서 오른 거죠. 근데 제 영상 올려드렸을 때 리포트도 같이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거기서 지금 생각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힘스만 좀 반등이 별로 안 나왔고 뭐가 있었을까요? 뭐 덕산네오룩스 그 다음에 뭐 실리콘웍스 뭐 이런 거 상승 엄청 나왔습니다. 한 20% 이상 상승 나왔을걸요 아마. 지금 제가 영상 올려드린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봤는데 어쨌든 20% 이상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승이 좀 덜 나온 섹터에서 확실하게 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이런 때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 장비주 쪽은 아직도 좀 그래도 강한 편인데 FST는 이제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FST를 비롯한 LB세미콘도 그렇고요.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도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죠. 최근에. 하지만 얘네들은 실적이 이제 너무너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 애들 모아가시면 지금 이번에 2차전지 반등 세게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달달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상승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하락장에서는요. 엔간하면 그냥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전반적인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대세 하락장이 오긴 올 겁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대세 하락장은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뭐 늦어도 한 내년 중에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대세 상승장에 대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월, 화, 수 해가지고 상승이 꽤 세게 나왔죠. 한 지수가 1.5% 올랐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와중에 현물은 사고 선물을 이제 매도를 많이 때리면서 지수를 좀 눌러놓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서 환율도 떨어지고 대신에 선물을 아직
매도 포지션에서 아직 청산을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매집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다.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한다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다행히 좀 강하게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기쁩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주 내로 3200 돌파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 돌파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반등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그쪽에서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닥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그 주도주는 바이오 쪽이 빠질 수가 없다.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빠지고 조정도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 주목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코스닥 반등을 이끄는 거는 물론 이제 2차전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코스닥 상위주에 2차전지가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큰 대형 소재 업체들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그 미국 암학회 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맞물려가지고 바이오 쪽도 반등이 최근에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안 나오는 바이오 쪽은 손을 잘 안 대는데 일단 이런 때는 한 번씩 이제 기웃기웃 거리긴 해요. 저도. 그래서 코스닥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바이오가 항상 그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반등을 한번 차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얘기만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보시면은 반등이 코스피는 아직도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빠질 때 굉장히 세게 빠졌지만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박스권을 뚫고 지금 이제 1000 돌파를 해서 1000 위쪽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1000 위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주면은 그 위로 상승할 만한 동력이 충분히 될 거고요. 1000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은 가급적이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00 코스피 지수 1000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은 코스닥 중심으로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투자 포인트가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기뻤습니다. 뭐 제 말이 항상 맞다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요 저점 대비해서 이게 작년 1월부터예요. 저점 대비해서 좀 오르는 기울기가 확실히 좀 코스닥 쪽이 더 세죠? 느낌이 좀 오시나요? 코스피는 요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요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는 코스피가 상승이 굉장히 셌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LG화학, 뭐 이런 그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어요. 그때 코스닥은 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서 빠졌지만 이제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는 코스닥 쪽에서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바이오 쪽 투자를 권유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리고 언제든지 상승세가 꺾이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가가 빠지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냥 이유 없다.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그 PER을 낮게 적용받는 디레이팅이 시작된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이유 없다는 얘기예요. 뭐 디레이팅이라고 해서 되게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빠지는 이유는 못 찾겠고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얘도 같이 거품 빠진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멀티플 이렇게 막 몇 배씩 적용해서 해주던 게 그게 꺾인 거예요.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PER이 너무 높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애들 걔네들을 찾으면 되고 그게 반도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 쪽에서 좀 집중을 하시면 반도체 쪽을 좀 집중하시면은 이제 남은 실탄 한 발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다시 이어질 그 상승 랠리에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LB세미콘을 이제 제가 가져갈 종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LB세미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지만 뭐 다른 종목들도 좋은 거 정말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제 쭉 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원칙으로 세우는 게 종목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지 말자 이런 저 스스로의 다짐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굳이 많이 안 담는 것 뿐이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종목에 대한 언급은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선물이랑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 지수랑도 연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코스피랑 어느 정도 방향성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비슷하지만 반등의 폭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를 올리고 싶을 때 외부 영향에 의해서 찍어 눌러지는 그런 힘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요 하락으로 찍어 누르는 걸 이제 받치는 힘, 외부 변수들이 이제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빠질 때는 더 크게 빠질 수 있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코스닥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닥 쪽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코스피는 아직은 이제 얼마 전에 비중을 늘리겠다. 그 오차범위 허용 포션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매수로 돌아설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쪽은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 쪽이 상승장에서는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이 순매수였네요. 그리고 선물도 장중에는 외국인들 선물이 좀 매도 쪽이었는데 순매수로 끝났네요. 제가 오늘 체크를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금액적으로 봐도 콜옵션, 풋옵션 뭐 다 샀지만 콜옵션 쪽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접근을 했고 이거 한번 시간대별로 좀 봐야겠네요. 이거는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다가 마지막에 좀 던지는 모양새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는 외부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ETF나 이런 상품에 대한 리밸런싱이라든가 뭐 그런 차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뭐 코스닥 쪽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흐름은 더 좀 좋아 보이고요. 선물로 봤을 때는 장중에 제가 오전에만 오늘 체크를 해가지고 순매도 쪽이었는데 계속해서 끌어올렸네요. 지수를.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종가 기준으로는 한 8,8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장중에 1조를 넘었었어요. 시간 봤을 때 이게 전일분도 조회가 되니까 전일분 한번 보시면 코스피 선물 외국인 보시면 1조를 넘었었죠. 한 1조 600억 정도, 그러니까 1조 1000억 가까이 갔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상승 쪽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매집을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매주 체크하는 게 또 있어요. 뭐 그 신흥국 채권 자금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험자산 쪽으로 유입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는데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뭐 예상한 대로 반등이 나온 것도 기쁘지만 이제 일단은 제 계좌가 좀 빨갛게 물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쁘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때 한번 이런 모습 나오다가 좀 보수적인 모습이 나왔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선물 포지션이 이렇게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얘기는 지속적인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매도를 하는 날도 이렇게 한 4천억 가까이 한 번에 거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보이시죠? 물론 이런 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4천억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선물만 1조 2천억 그리고 현물까지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이런 거 보면은 현물에서도 5천억 그럼 거의 한 2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코스닥까지 포함하면은 코스닥 쪽은 뭐 요날 좀 매도가 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수급이 무난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은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연기금이 계속해서 파니까 증시가 올라갈 게 못 올라갔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코스닥 쪽은 지금 연기금이 그런 게 없거든요. 오히려 받치고 끌어올리면 올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로 보는 김에 콜옵션도 한번 볼까요? 콜옵션도 외국인들이 뭐 나쁘지 않네요. 뭐 수량으로 봐야 되는데 이때 콜옵션 많이 샀네요. 괜찮고 그 다음에
풋옵션도 만만치 않게 많이 샀네요. 옵션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옵션 포지션이 아직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만기일 다가오기 전까지는. 선물 포지션 쪽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는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요 하루 요 매수 금액만 가지고 요거 다 그냥 먹어 치우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최근에는 방향이 완전히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안심을 어느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다른 실적들도 제법 괜찮게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거 외에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예탁금이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탁금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었어요. 뭐 이날 좀 하루 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주춤하게 22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신용자금이 그 신용잔고가 좀 막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추가적으로 신용잔고가 느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소별로 뭐 아마 증권사별로 지금 신용잔고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권사별로 재량적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혀 있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전지가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빌빌댈 때 굳이 이제 뭐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 키 맞추게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매집 다 하신 분들이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랑 그 합의한 걸 소재를 가지고서 한 번에 그냥 확 끌어올려 버렸죠. 그래서 요 종가 기준으로 많이 올랐죠. 요 종가가 지금 16만 6,300원이었는데 지금 18만 5,900원이니까 뭐 꽤 상승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가 괜찮고 방향이 괜찮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게 제가 이런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 동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 못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빠지니까 또 이렇게 반등 나왔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빠지니까 아 이거 망한 주식 아니냐,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왜 파냐, 계속 그냥 주워 담아라, 영혼을 끌어서 영끌에서 주워 담으시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원망할 건 없죠, 제 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이제 또 배워가시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해요. 이때도 한번 이미 여러분들 그거 겪으셨잖아요. 이때 그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매수 못 하시고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그래도 매수 못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최소한 요 라인, 요 박스권에서는 매수를 하셨어야죠. 요 깨졌을 때는 매수 안 하시더라도. 근데 여기서도 매수 못 하시고 이렇게 상승 올라갈 때 한 요쯤에서 잡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물려서 고생하시고 또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 적극적으로 못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이제 겨우 본전이다, 본전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추가 매수 물타기 못 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거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빠진 거 회복 못한 주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스스로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예전에 댓글로 건설 쪽이나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건설 쪽 굉장히 괜찮죠.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막연하게 시황만 놓고 봤을 때는 건설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건설 쪽을 좀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 연금 계좌 이런 거에서 건설 쪽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종목이나 이런 차원으로 갔을 때는 제가 지금 2차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지식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간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망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믿음에 그 방향성을 끝까지 밀고 가시는 뚝심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장만큼 주식하기 좋은 때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 전고점 뚫어버렸고, LNF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확실히 LNF가 지금 세게 잘 가고 있네요. 예, 제 탑픽은 이렇게 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가 아직까지는 좀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상승 트리거가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삼성 SDI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랑 각형 배터리 그 두 개의 투 트랙으로 이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BMW랑 원통형 배터리 그 공급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도 같이 개발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럴 경우에 삼성 SDI 쪽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좀 공급을 많이 하죠.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쪽인데, 삼성 SDI가 잘 가면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미국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얘네 때문에 못했어요. SK이노베이션 때문에. 근데 이 약재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공시도 곧 올라올 겁니다. 그 공시가 상승하기 전에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강력하게 담으셔도 돼요.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때 19만 7천 원 이거 못 간다고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BM은 20만 원 밑에서는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것조차 아까운 그런 주식이다.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언제 올라갈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다리는 게 힘든 거지. 이때 열심히 늘려놓으신 분들은 뭐 달달하게 수익 내고 좋은 거죠.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모티도 아직 전고점은 못 뚫었지만 이때 대비해서 상승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죠. 하락이 좀 많이 안 나와서 반등이 세지 않을 뿐이지, 보시면 이때부터 상승세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도 잘 가고 있죠. 여튼 이러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반도체 장비주 쪽은 장비주 쪽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장비 다음은 소재라는 말씀 계속 드렸죠. 그래서 장비주 쪽이 제가 요쯤인가 말씀드렸어요. 요날 그 상승 크게 나온 날, 이날 장비주는 더 간다. 더 갈 수 있지만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재 쪽을 조금씩 모아 나가시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 원익 IPS도 장비의 대표적인 장비주죠. GST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얘는 그때 뭐 다른 종목 말씀드린다고 했다가 안 뺐네요. 그 다음에 LB세미콘 이런 거는 제가 왜 좋은지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 영상 복습 생각날 때마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모아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좀 큰 편이죠. 왔다 갔다 보시면은 왔다 갔다 좀 큰 편이죠. 근데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차트, 물론 저는 차트를 크게 신뢰하진 않지만 13,500원 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구간은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한 만원대까지 내려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저점이긴 하네요. 뭐 여튼 하나마이크론도 전고점을 조만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실리콘웍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얘는 디스플레이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영상 올려드린 시점이 한 여기 어딘가일 거예요. 여기 어딘가인가? 약간 상승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었는데, 보니까 제가 3월 1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네요. 3월 1일이면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 한 30% 정도 내고 계시겠네요. 한 달에 30% 정도면 한 달 반 동안 30%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실리콘웍스 말고 또 뭐가 있어? 덕산네옥스? 얘 같은 경우도 3월 첫째 주가 요때니까 요때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4만원부터 한 45,000원, 5만원대까지 갔으니까 좀 매매 잘 하신 분들은 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그래도 20% 30% 가까이 수익 내셨을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한 10% 이상은 충분히 내셨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한 주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장비주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이런 원익 IPS나 뭐 PSK나 뭐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따라잡거나 이런 매매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자기만의 매매를 조금씩 찾아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뭐가 있어? 뭐 이녹스, 그때 말씀드린 게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었죠. 얘 같은 경우도 3월 1일 날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니까 이때 대비해서 한 20% 이상 상승이 나왔네요. 그쵸? 최고점까지 비교하면은 더 세게 상승이 나왔고요. 어쨌든 이제 이때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 내셨다면 축하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할 때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더 세게 담으시면 그럴 만한 확신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맨날 걱정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결국 손절 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저라고 해서 손절 안 치는 건 아닙니다. 손절 종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가진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이제 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오는 거고, 그 근본은 해당 회사에 대한 디테일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 선물 지수만 빨리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앞에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좀 길어졌네요.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 한 14,000 돌파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아닌데,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 14,000 돌파했었다가 지금 잠깐 내려왔네요. 이게 1분 단위로 보시면은 14,000 잠깐 돌파했었죠. 돌파했었다가 지금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기를 기도해야죠. 나스닥이 잘 가는 만큼. 나스닥이 결국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야 우리도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막 빠지고 이럴 때 금리 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보시면은 요 구간이었잖아요. 1일 단위로 본 이제 일봉 차트인데 급등해서 나올 때 이때 막 1.5% 넘어가고 그럴 때만 난리가 났었는데, 물론 지금 1.7%보단 내려왔어요. 그 미국채 10년 수익률인데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반등 그냥 시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결과적인 지표일 뿐이지 이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막 내 자산을 전부 다 몰빵을 해버리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채권 금리 이런 거 중요하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질금리라고 해서 다른 범위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금리를 이유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가지고서 주가의 상승 추세를 꺾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었고, 금방 반등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린 게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기쁘고요. 저도 이제 당연히 이 방향에 맞게 투자를 했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수익도 내고 있고 하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제법 괜찮아요. 장중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별로 보시면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이때 우리 증시 안 좋을 때 계속해서 환율이 좀 상승했다가 최근에 확실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훅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니까 좀 감이 더 잘 오실 것 같아요. 그 30분 단위로 보시면은 3시 반이 이때거든요. 이때 대비해서도 지금 환율이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긴 합니다. 이게 뭐 다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배당 입금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래요. 지금 제가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이 나오면 그걸 이제 본국으로 입금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추가적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제 현금으로 빼가지고 그냥 뭐 한국에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서 달러로 배당금 받으면 그걸 이제 달러로 쓰진 않잖아요. 뭐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갖고 있든가 아니면 거기서 재투자하려고 그냥 묵혀놓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본국으로 전송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송금이 되면 그럼 환율이 일시적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반등이 내일 모레에 걸쳐가지고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재투자로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 배당금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증시 관련해서 다시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뭐 그 증시 예탁금 우리가 항상 체크하잖아요. 그거랑도 연관이 있고 뭐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틴 쪽이 좀 생산 라인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조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신호고요. 오스틴 쪽이 뭐 못 따라갔던 거,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실적으로 안 나왔던 거는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 상승 나올 때요, 그 주식 어느 정도 조금씩만 실현하세요. 수익을 조금씩만 챙기시고 많이 챙기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100만원 투자하면 한 20만원만 수익 실현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좀 매력적인 분야에다가 미리 선취매를 해놓으면 그게 상승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매를 해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게 상승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국도 지금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쪽은 반도체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도 반도체가 좀 가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TSMC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쭉쭉쭉쭉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연달아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걸 트리거로 해서 반도체 상승 곧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